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학 박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차가 어떻게 우리 몸의 죽어가는 췌장을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합병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당뇨병 환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당뇨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고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음식과 차를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장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췌장과 관련된 장부인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당뇨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공복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 긴 공복 상태를 거치면서 세포들이 재생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무엇을 넣어주느냐가 하루 전체의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복 상태의 위장과 장은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시간에 좋은 성분을 넣어주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시간에 단 음료나 빵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여주차입니다. 여주는 쓴맛이 강한 채소로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의학 고전인 본초 강목에도 여주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열해독, 즉 몸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여주에 들어있는 카란틴과 폴리펩타이드-P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카란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당뇨약의 작용 기전과 매우 유사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주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주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말린 뒤 물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말린 여주 한 줌에 물 500ml 정도를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색이 연한 노란색으로 우러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여주차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뒤 15분 정도 지나서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응되면 오히려 그 쓴맛이 입맛을 돋우고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꿀을 조금 넣어도 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주차를 마신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주의 성분이 장에서 충분히 흡수되고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준비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단백질도 적당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본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넘었고 당뇨약을 2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공복 혈당이 140에서 150을 오르내렸고 식후 혈당은 200을 넘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혈당이 안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소변도 자주 보고 발끝이 저릿저릿한 게 합병증이 오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깐 졸았다가도 혈당이 떨어질까봐 아니면 너무 올라갈까봐 걱정돼서 깨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고 아내한테도 짜증을 내게 되고 이러다가 정말 큰 병이 오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여주차를 포함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여주차를 마시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이분의 공복 혈당이 10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6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면서 약을 1가지로 줄여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가장 좋아하신 건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발끝에 저린 느낌이 많이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여주차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과식하고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이 계속 무리하게 일하다가 지쳐서 망가지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비장의 기능 저하로 봅니다. 비장은 소화와 영양 흡수를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에 습담, 즉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여주는 이 습담을 제거하고 비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쓴맛이 나는 식품은 한의학에서 화를 내리고 습을 말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주 외에도 쓴맛이 나는 식품들, 예를 들어 쑥, 민들레, 도라지 같은 것들도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주는 그 중에서도 혈당 강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여주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농도를 조금 낮추거나 생강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여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당뇨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가느다란 미세혈관이 먼저 망가지는데 이것이 눈, 콩팥, 신경에 분포되어 있어서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큰 혈관도 손상되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발에 생기는 당뇨발도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곪아서 결국 절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합병증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이것은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로 6.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7%가 넘으면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8% 이상이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눈 검사도 필수입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에 가서 망막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콩팥 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미세알부민뇨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발이 붓거나 피로감이 심하면 콩팥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 검사는 발의 감각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의료진이 가는 실 같은 도구로 발바닥을 건드려서 느끼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감각이 둔해져 있다면 신경병증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발저림, 자결감, 통증이 있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 발을 꼼꼼히 관찰해서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심혈관 검사로는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경동맥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이 와도 흉통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심장 문제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 검사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발을 씻고 나서 거울로 발바닥까지 확인하세요. 색깔 변화, 상처, 굳은 살, 발톱 변화를 체크합니다. 발이 차갑거나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니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여주차 같은 자연요법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만 먹고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과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는 분들의 예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50% 이상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주차 외에도 당뇨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드시되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를 걸으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기 쉽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기인데 이때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해서 혈당이 빨리 내려갑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혈당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복식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면도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과식하게 됩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과식하는 것은 피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당 농도가 낮아지고 콩팥을 통해 과잉 포도당이 배설되는 것을 돕습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을 방해해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췌장을 손상시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가장 먼저 시작하기 좋은 것이 바로 아침 여주차입니다. 이것 하나만 꾸준히 해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십니다. 하지만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히려 당뇨를 계기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노력해야 몸이 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세요. 당뇨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실 때도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주차 같은 자연요법은 약과 병행하면서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몸을 혹사시키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몸의 신호입니다. 이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주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췌장을 되살리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당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공복에 여주차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를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